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하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필기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임근재라고 합니다. 필기 과목 중에서 주로 저는 이제 시공을 담당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제 과목을 떠나서 모든 필기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라고 하는 필기시험 준비 요령에 대한 안내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게 이제 건축기사죠. 그 다음 산업기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자격증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자, 필기시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실기시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합격을 해야 돼요.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합격을 해야만 우리는 자격증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필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객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지선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객관식 이렇게 얘기하고, 실기는 이제 주관식이 되는 거죠. 나중에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필기를 100이다라고 하는 양으로 공부를 했다면 실기는 500이다라고 하는 양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또 좀 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필기는 먼저 합격을 해야만 실기라고 하는 거를 시험 볼 자격을 주는데, 2년간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내용은 알아두시고,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제 필기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획 과목이 있고요, 구조, 그 다음 시공, 설비, 법규 해서 총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은 각 과목 안에서 약간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과목별로 주어지는 배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각 과목 공통적으로 우리는 20문항씩 그걸 점수로 나눠서 100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문항수로 정리하는 게 편하죠. 20문항, 20문항, 20문항 이렇게. 그래서 주어지는 문항수가 총 100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이면 합격을 하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총 60점이면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점을 5로 나눠보면 우리가 각 과목별로 12점씩에 해당하는 12개씩에 해당하는 것들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12개만 맞추면 합격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은 6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과목이라도 우리가 8개 미만, 즉 7개까지 맞았다 그러면 과락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불합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기를 공부를 할 때는 각 과목 12점씩이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갖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에 따라서 목표량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약해서 과락을 면하는 8개 정도를 맞추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차이가 나는 거죠. 뭐에 비해서? 평균 12개에 비해서. 그럼 나는 계획이 좀 자신 있으니까 구조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나는 계획에서 만회를 할 거야. 시공이 아무리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없으니까 나는 14개 정도를 맞출 거고, 법규가 조금 나는 까다로워서 한 10개 정도로 볼 거고, 설비를 내가 12개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각기 개인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평균이 몇 점이에요? 60점이다. 과락이 없는 상태 6점에 해당하는 목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필기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실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 5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실기에 영향을 주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기사는 이 2개 과목이 전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에서 한 20점, 시공에서 80점. 물론 이 80점 안에는 이제 공정이다, 적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시공에서 이제 100%에 해당하는 배점을 두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구조나 시공이나 필기 때 배우는 내용과 실기 때 배우는 내용이 다르냐? 아니요, 같습니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조하고 시공은 이론서를 가지고 좀 제대로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그만큼 편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기시험 준비 요령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거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각 과목별로 12점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자, 목표가 각 과목당 12점에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일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각 과목 12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거기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시면 충분히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케이스가 다른 이런 경우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하려면, 만족을 하려면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는 크게 상, 중, 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상, 중, 하.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고 반드시 100% 언제나 그렇게 만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100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즉 20문제 중에서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한 20%입니다. 중에 해당하는 것이 40%,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40%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A부터 B, C, D, E, F 이렇게 난이도를 결정을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높게 되는 거고, 이렇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쉽게 되겠습니다만은,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출제된 문제를 보면 항상 저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통계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100%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을 때는 어떤 것들을 제일 먼저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 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맞추자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맞추자. 이거를 100% 내가 다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과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약 40%의 범위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의 절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맞추면 일단 합격 기준에 들어갑니다.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부를 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뭐예요? 아, 공부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냥 제가 도식화시켜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의 과목이 이만큼을 전체를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교재에 보면 요만큼의 범위는 상, 요만큼의 범위는 중, 요만큼의 범위는 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상중하에 해당하는 분포를 보면 여기 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중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또 상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여기저기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범위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1차 목표를 설정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뭐냐면 빨리 한번 정독을 하자. 정독을 하는 겁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론서를 가지고, 와, 여러분, 이론서 그러면 벌써 눈부터 감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 이론서에서 문제를 빼고 이런 내용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공의 경우에는 한 8,000페이지에서 10,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론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함축시켜 놓은 게 요만한 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문제 반 빼고 나면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책의 두께를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양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함축시켜 놓은 내용이죠. 왜? 우리가 100점을 맞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축시켜 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독을 쫙 하면 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정독만 하면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상중하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1차로 정독을 하면서 내가 상중하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해야 될 목표는 뭐다?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 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내가 지식을 좀 넓히고 지식의 깊이를 깊게 하려면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일단은 우리가 상중하다라고 하는 거에 범주를 제가 파악을 했어도, 그 다음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게 답을 맞출 정답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는 필기시험이니까 사지선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뭐라 그래요? 쉽게, 얘는 25%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각 시험마다 보기라고도 얘기하고 지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번부터 4개까지 중에서 맞는 것을 들으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뭐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럼 지문이 나왔을 때 요 4가지 내용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경우나, 내가 3가지는 알고 1가지는 모를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얘가 100%의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2가지는 알고 2가지는 몰라요. 그럼 요거 2개를 빼고 2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맞출 확률은 이렇게 가면 얘가 75%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3개를 다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가 33%에 해당하는 우리가 확률이 있고요. 4개를 전혀 다 몰라서 답을 맞출 확률이 얘가 25%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 이 내용들에 따라서 요만큼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죠. 자, 요만큼만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럼 저거를 한 50%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50%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2차 목표가 뭐냐면 50%를 공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설정을 하면 이 50%를 공부한다, 얘를 우리가 이제 2차 목표로 설정을 해요. 한 번을 정독을 하고 나머지는 50%를 한다. 이렇게. 그럼 50%다라고 하면 우리가 맞춰야 되는 개수는 20문제 중에서 몇 개다? 10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목표가 12개인데 10개를 맞추면 개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찍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가장 나쁜 확률 25%의 범주로. 그러면 10개 중에서 25%다라고 하면 2.5개가 될 거고, 합치니까 12.5개. 저 양반이 저거, 어떻게 뭐 저렇게 될 확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공부하는 방법의 전반적인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일단 필기라고 하는 시험에는 조금 더 쉽게 저와 같이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1차 정독을 하면서 상중하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세 번째, 상, 중, 하. 얘는 이제 두 가지를 합쳐야 되죠. 정독을 하면서 상중하로 구분을 하고, 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버릴 거고,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갈 거고, 중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절반을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개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한 파트는 내가 굉장히 자신이 있어. 그 자신 있는 부분들은 나는 하라고 치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보다 보면 항상 이론이 있고 그 이론 뒤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자, 요거를 내가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요 이론을 내가 알아요. 여기에 따른 문제도 내가 풀 수 있어. 그럼 얘는 뭐다? 하. 이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론은 어렴풋이 알았는데 문제를 풀 때 100%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이론에서 내가 100% 이해를 못 했는데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얘를 우리가 중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 이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얘를 우리를 상이라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독을 하면서 내용 50%라고 하는 범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타겟을 삼는 게 어디다?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렇게 타겟을 삼아요. 그럼 한 번 정독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끝날 때까지는 내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고, 오히려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 가면서 우리는 뭐를 찾는다? 중을 찾는 거예요. 괜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상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해봐야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이 상중하를 이렇게 찾아서 표기를 해두시면 손쉽게 저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결론을 조금 지어보죠. 자, 첫 번째, 전체적인 봤을 때 50%의 범주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이 50%라고 하는 것은 책을 반으로 딱 자를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골라요? 여기 출제 빈도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택하면 각 교재 앞부분에 이렇게 출제 빈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차별에 따라서 몇 년도 몇 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비율로 정해놓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요, 책에. 그런 책은 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조금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시면 다른 교재들도 많잖아요. 이미 내가 교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출제 경향이다 나온 것만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려요. 시공 같은 경우는 뭐 제 입으로 이런 소리 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완벽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출제 빈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빈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50% 가면 사실은 50%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60%, 70% 이렇게 넘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렇게 50%씩을 내가 공부를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각 과목으로 12개씩을 맞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과목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과목별 목표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구조에 자신이 있으신 분, 수식으로 그런 분들은 구조 계산을 할 때 뭐를 해요? 구조 과목을 뭐 15개, 16개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설정할 때는 일단은 공부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출제 빈도를 따라서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목표량도, 개수도 파악을 해야 돼요. 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세 번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타나면 어떡하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물어보고, 뭐 요즘 AI 나오니까 AI에다 물어보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 2달 하라고 그러면 막 혀를 두르죠. 근데 2개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한 달, 3주 막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그만큼의 더 많은 시간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모르는 것만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한다? 패스. 통과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건 뭐다? 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20문제가 나오는 것은 제 경우로 봤을 때, 제가 문제를 만든 것도 시공 쪽에서 2000문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20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으로만 다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말고 모르는 거 일단 패스를 해라.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반복을 해서 처음에 하라고 하는 부분을 잡고, 두 번째 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서 중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내용들을 저렇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5번째로 가면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지 말고 객관식이니까 눈으로 말하지 말고 눈으로 익히세요. 왜냐하면 필기시험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쭉 주어져요. 그럼 보면 얘 맞다 틀리다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중 뭐는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숫자가 딱 주어지면 그 숫자에 대한 것들, 법규 같은 거는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지문이나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려거나 그러지는 말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매일 3시간씩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학생은 시간이 많습니까? 물론 직장인보다 약간의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도 낮에는 학과 공부해야 되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과제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똑같이 없습니다. 뭐 가정주부는 또 가사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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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씩 공부를 하고, 이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하루는 이렇게 쉬고, 이때는 뭐다? 보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완합니다. 3시간씩 해서 매일 한 과목씩 했는데 어떤 과목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그때 보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3시간 동안 내가 책을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씩 매일 하는 게 어려워요. 단지 하나, 제가 이 3시간을 연속으로 하면 좋은데 연속으로 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한 1시간 단위로는 끊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반복해서 내가 어떤 정리한 걸 배울 때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독학으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인강을 통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것 하고, 어떤 게 가장 좋아요? 학원이 가장 좋아요. 학원이 왜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학원에 오기만 하면
그냥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진도 관리가 가장 철저합니다. 인강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내가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못 듣는다는 거, 또 듣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반복해서 듣는 거. 학원의 수업이 1시간이면 학원은 1시간이면 끝나요. 인강은 1시간짜리인데 1시간을 못 끝내고 저거를 막 2~3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날은 막 2~3일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수업은 매일 2시간씩 해서 4주 혹은 6주에 끝날 수 있는 분량인데 내가 인강을 통해서는 그렇게 못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강보다는 학원이 낫고 독학보다는 인강이 훨씬 낫습니다. 이 3시간씩 공부하는 것을 어쨌든 간에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무조건 1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정리해보면 아마 쉽게 돼요.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면 어느 한 부분을 머리를 싸매면서 막 하루, 어떨 때 이틀씩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쉽게, 요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범위를 정리하기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버릴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도 공부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가 훨씬 더 쉽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을 통해서 들었는 게 좋아요. 우리가 라이센스, 즉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를 해버리면 그건 옳지 않아요. 이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짧게 해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서부터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6개월에 걸쳐서 한 번에 따낼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성공한 그와 같은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필기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는 이제 건축기사, 산업기사 필기 과목에서 시공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시공 강의 첫머리도 마찬가지 제가 시공 과목을 지금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뒤에 본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랑 시공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